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달 동안 형법 기본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지면이 있는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초면인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한 여러분들이 OT 시간을 가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도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실 텐데, 형법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찰 시험에서는 일단 이제 우리 일반 채용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경영 특채 준비하신 분들은 필수 과목이 되겠죠. 물론 이제 전형 특채도 준비하신 분들은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의미는 달라요. 이제 선택 과목으로 형법을 공부하신 분들과 필수 과목으로 형법을 준비하신 분들은 좀 형법에 대한 점수가, 요구되는 점수가 여러분들이 좀 다르겠지만, 일단은 모든 분들이 형법을 고득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처음 형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형법도 마찬가지고 형소법도 법 과목이란 이 법이 들어간 것 때문에 따분하다, 어렵다, 하기 싫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형법을 공부하다 보면 형법이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고 또 쉬운 과목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과목보다 더, 특히 암기를 싫어하신 분들, 애우는 거 싫어하신 분들, 암기력이 자신이 없거나 자신을 떠나서 암기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형법이 더더욱 잘 맞아요. 형법이 가장 암기를 요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력이 떨어진 분도 형법을 얼마든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형법의 공부 방법론, 형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걸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형법의 공부 방법론, 이건 저의 주관이 좀 개입되어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다 그렇진 않아요. 학원에 노량진에서 강의하신 분들도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1999년부터 경찰 형법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딱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하고 또 합격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학생들이요, 형법을 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경찰을 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은요, 형법을 잘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안 맞을지 모르지만 형법을 잘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하시고 조금만 요령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누구든지 형법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열심히 하는데 공부 방법론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제 생각에는 쓸데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형법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또 점수가 안 나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화두로 형법의 공부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해 중심의 강의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형법은 어떤 과목보다 이해를 요하는 과목이에요. 형법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 5과목 중에, 경찰 시험에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5과목 중에 가장 최고의 암기 과목은요, 영어입니다. 영어. 왜? 영어는 어휘 싸움 아닙니까? 솔직히 문법도 있고 독해도 있지만 실은 어휘가 안 돼 있으면 영어는 제가 보기로는 고득점 할 수 없어요. 영어는 어휘 싸움이고 어휘는 애우는 겁니다. 암기야. 어휘를 어떻게 이해를 해? 무조건 애우는 수밖에 없어요. 단어는. 그래서 최고의 과목은 바로 암기 과목은 영어인데, 우리 학생들이 가끔 보면은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런 형법, 형소법이 암기 과목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오해라고 생각해요. 영어가 가장 암기를 위한 과목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단어 가지고 다니면서 애우고 있잖아요. 두 번째, 경찰학도 애울 게 꽤 많아요. 그냥
이해만 갖고는 안 돼. 다시 말하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형소법도 외울 게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도 외울 게 많아요. 실은 국사도. 형법이 외울 게 가장 적어요. 따라서 형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형법을 공부할 때는 심지어 법률 용어도 법률 용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판례 더 나아가서 학설도 항상 공부할 때는 이게 생각나야 돼요. 이게 왜 하다못해 법률 용어를 왜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우리 사람들도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 심지어 장명소에서 이름을 짓더라도 무조건 감정적으로 이름을 친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님이 요구하는 사항, 할아버지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자식이나 손자에게 바로 우리 손자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바로 뜻을 갖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법률 용어도 그래요. 지금부터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다 바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법률 용어라고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왜? 항상 왜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학원마다 좀 다른 점은 있어요. 노량진에도 어떤 학원들은 선생님들이 두 문자 따가지고 외우게 하는 스킬 위주의 강의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여러분들이 또 명강사라고 합니다. 왜?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제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일수록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왜냐? 머리 쓰는 걸 싫어해요. 왜 필요 없다? 머리 아파. 왜가 뭐 필요 있어? 그냥 뭐 나오면 뭐. 다시 말하면 그냥 공식화된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형법을 고득점할 수 없어요. 적당한 점수를 넣을 수 있지만 형법을 90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가 따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얻은 하나의 확신입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고득점을 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고 두 문자 닦고 외우는 거 형법에서는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판례도 그냥 외워. 뭐 나오면 무슨 죄. 그러면 왜 그렇죠? 그러면 몰라요. 모르는데 답을 맞춰. 왜? 우리 경찰 시험이 바로 결론 중심으로 출제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뭐 나오면 무슨 죄래. 뭐 나오면 무슨 죄. 이게 그러면 실무에 가서도 통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왜 이게 무슨 죄가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점. 두 번째. 또 하나 여러분이 이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판례 중심의 공부입니다. 우리는 학원이죠. 학원. 학원은 대학교와 달라요. 여러분이 법학과라든지 뭐 경찰 행정학과 다니면은 이제 법학을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듣게 되는데 그 대학교는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학원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될 거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시험을 이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은 형법만 따지면 형법에 고득점을 해서 합격을 시킬까? 이게 최종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원은 가장 수험 적합적인 강의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공부가 수험 적합적으로 특화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한 강약 조절의 공부라는 거 있잖아요. 요령이 필요해요. 시험에 잘 나온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은 학문적으로 아무리 의미를 갖고 있더라도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은 우리 학원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출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최근까지 한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 판례가 비중이 90% 정도가 항상 출제가 됩니다. 10% 정도가 이제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 따라서 일단 여러분은 답은 나와 있어요.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보니까 90% 정도가 판례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형법의 고득점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판례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출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공부도 판례 중심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10% 나오는 이론 여기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판례를 먼저 잡으시면 나중에 뭐 막판에 법조문 관련 지문이라든지 학설 몇 개 정도만 보면 돼요. 그런데 학원에 따라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학설을 강조하는 학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험생들은 그 강사를
고수다. 그리고 고수들이 들어야 하는 강의인데 시험에 안 나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진정한 고수는 시험에 나올 것만 강의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시험에 안 나올 것인데 학설을 장황하게 강의하는 게 고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기 지금 뭐 제 강의를 안 듣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면 되겠지만 우리 형법 시험에 있어서는 학설은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지금 3월달 시험, 9월달 시험 학설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확률도 굉장히 떨어져요. 나와봤자 한 문제입니다. 그 한 문제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막판에 한번 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판례와 법조문 정도의 지식만 익히시면 됩니다. 학설은 나중에 4시간만 공부해도 4시간만. 나중에 4시간만 공부해도 학설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학설이 시험에 나올 것은 뭐 손가락에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학설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학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괜히 처음부터 첫 강의부터 학설을 공부하다 보니까 형법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형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학설은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면 돼. 판례 중심의 공부를 하시고 막판에 학설 몇 개 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철저히 판례 중심의 공부를 하셔가지고 판례를 잘 익혀두는 거 이것이 형법을 정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 첩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문제 중심의 공부를 하십시오.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2달 동안은 문제집이 필요 없어요. 형법만큼은 그냥 기본서에 제가 강의한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나는 지금 2번째다. 내가 이제 이순환이다. 형법 기본 강의를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2번째 이상이다 분들은 한 손에는 문제집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사지선다형.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기본서가 될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서가 아니라 문제집이 기본서가 돼야 돼요. 최소한 4개월 이후에는 기본 강의를 저는 여러분들이 한 2번 정도 듣기를 바라거든요. 형법은 3번도 아니고 딱 이순환이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순환까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가 기본서지만 이제는 넉 달이 지나면은 문제집으로 기본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문제집이 가장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고 중요한 바로 무기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문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집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넉 달 동안 기본 강의를 들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뭐 제가 강의할 때마다 OT 시간에 말한 거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객관식 시험은 문제 많이 풀어본 놈이 장땡입니다. 장땡 알겠죠? 장땡은 뭐 좀 용어상으로는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최고다 이렇게 문제 많이 풀어본 놈이 객관식 시험은 최고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넉 달 동안 기본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우리 경찰 시험은 다른 직렬 시험과 달리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기출문제의 의존도가 굉장히 강한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출문제를 베껴가지고 다시 내는 경향이 강해요. 최근 5개년 기출문제집만 잘 봐도 70점, 80점 정도를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만큼 기출문제집에서 출제를 많이 해요. 베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을 뭐 한 1년 했는데도 70점도 안 나왔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돼요. 왜? 기출문제집도 아직도 자기 걸로 못 만들었다는 거야. 기출문제집만 봐도 70점 맞은다니까. 경찰시험은 그래요. 거기서 나온다니까. 거기서 70 내지 80%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시 출제를 해요. 한 20% 정도가 기출문제가 아닌 게 나와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문제집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막상 본고사에서 봤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왜 많이 봐야 되냐? 형법은 여러 가지 패턴으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요. 법을 공부한 기간이 짧다 보니까 학원에서 강의하고 문제집을 봤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잘 맞히는데 살짝 변형시키면 거기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응용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 것도 대체하려면 문제집을 많이 봐줘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험장에서 봤던 문제가 나와줘야 고득점을 합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딱 열어봤는데 못 봤던 문제가 나왔다. 못 봤던 판례가 나오고 못 봤던 지문이 나왔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만큼 시험장 가기 전에 문제집을 통해서 일단 문제들을 많이 봐줘야 돼. 바로 일단 봤던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모르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유추해서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많이 보십시오. 문제집을. 근데 문제를 많이 보란 말은 여러 권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기본서 한 권, 문제집 한 권입니다. 책이 많다고 해서 합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노장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노장 수험생은 몇 년일까 하면 뭐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이상 하면 노장이라고 그래요. 경찰 시험에서는. 근데 3년 이상 준비하신 분들 보면은요. 노장 수험생들을 보면 책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원을 옮겨 다니니까 옮겨 다닐 때마다 또 책을 구입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면은 뭐 한 5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고시원에 가보면요. 중고 서점한 줄 알겠어. 중고 서점. 뭔 책들이 많은 거게 형법에도 막 몇 권을 갖고 있어. 막 각 선생님 책 다 있고. 그런 사람일수록 수험생활이 장구화됩니다. 빨리 합격한 사람 보십시오. 6개월, 1년에 합격한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기본서 한 권, 문제집 한 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1년 내 합격한 사람들한테 물어봐. 문제집 몇 권 받느냐? 한 권입니다. 한 권. 근데 합격한다니까. 근데 5년 이상 한 사람들 문제집이 뭐 서너 권이 돼. 왜 합격을 못 해요? 다시 말하면 책이 많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기 있는 문제만큼은 언제든지 맞출 수 있어야 돼. 즉 한 권의 문제집을 회독수를 늘려가지고 여러 번 봐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문제집을 여러 권 보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알겠죠? A, B, C 세 권 문제집 보는 것보다 A 문제집을 세 번 보는 게 나아요. 각각 한 번 보는 것보다 A 문제집 한 번, B 문제집 한 번, C 문제집 한 번 이렇게 보는 것보다 한 권의 문제집을 세 번 돌리는 것이 보다 더 수험 적합적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형법은 알겠지만 선택 과목이에요. 형법에 굳이 100점 안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형법을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많이 준비할 필요 없고 딱 기본서 한 것, 문제집 한 것 이것만 계속 돌리면 누구든지 최소한 80점 이상은 나와요. 그리고 일반 채용이면 형법은 80점 이상이면 합격권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실 거 바로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뭐 영어 국사에 여러분이 그 시간에 투자하면 되지 형법은 기본서 한 권에 문제집 한 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각각 한 권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문제집을 중심으로 보시고 기본서는 참고서가 되는 거예요. 문제집 푸다가 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기본서 찾아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해라. 형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두 문자 따갖고 애우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점수는 맞을 수 있지만 고득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판례 중심의 공부를 해라. 아직까지 우리 형법은 그래도 판례의 출제의 비중이 바로 이만큼 높습니다. 90% 내기 때문에 판례만 잘 알면 여러분들이 형법에 고득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 중심.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보다 수험 적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